안녕하세요. 85세 신경과 전문의 최경우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의 내만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치매라는 병은 제게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남은 숙제입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운동을 해야 하나요? 책을 읽어야 하나요? 치매 예방엔 도대체 뭐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셨죠? 운동은 온몸에 혈액을 돌리고 산소 공급도 늘리니까 좋다고 하고, 독서는 뇌를 직접 써야 하니 기억력에 좋다고 하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만 한다면 어떤 걸 택하는 게 더 나을까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몸을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독서가 뇌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이 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지, 실제 환자들의 사례는 어떤지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매일 빠르게 걷는다. 자전거를 탄다. 계단을 일부러 오르내린다. 이런 분들은 아마 운동을 통해 치매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아주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 내어 읽고 책상에 앉아 책 한 장을 넘기고 기억력 퀴즈를 풀거나 일기를 쓰는 분들은 나는 운동은 안 해도 머리는 계속 쓰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뇌에 주는 영향은 비슷한 듯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에서 진행된 치매 발생 위험을 줄이는 행동 비교 실험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3,000명을 대상으로 운동만 하는 그룹, 독서만 하는 그룹, 둘 다 안 하는 그룹, 운동과 독서를 병행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운동만 한 그룹보다 독서만 한 그룹에서 인지 저하 속도가 더 느렸고, 가장 치매 발생률이 낮았던 그룹은 운동과 독서를 함께 실천한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행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운동이 뇌에 주는 생리학적 자극, 독서가 뇌세포와 기억력에 끼치는 영향, 치매와 관련된 뇌 구조의 변화에 어떤 방식이 더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났던 운동만 하던 환자, 독서만 하던 환자, 두 가지를 병행한 환자, 세 부류의 분들이 치매 진행 속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도 사례로 설명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하루에 걷기 30분은 실천하지만 책은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분이신가요? 혹은 책은 자주 읽지만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계시는 분이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운동과 독서,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보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방식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뇌를 지킬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동과 독서, 치매 예방엔 무엇이 더 강력한 무기인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과 독서, 둘 중 어느 쪽이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뇌의 부위를 다르게 자극한다. 그리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이게 핵심입니다. 먼저 운동. 운동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걷기, 자전거, 가벼운 근력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더 많이 공급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캠퍼스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위축되는데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이 해마의 위축을 늦추고 심지어는 신경세포 재생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과 연구팀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빠르게 걷는 사람들의 해마 용적이 걷지 않는 사람보다 4.5% 더 크게 유지된다는 MRI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거가 아닙니다. 뇌세포가 죽는 속도를 운동이 늦춘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또한 운동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이러한 만성질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운동은 그 뿌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요. 그렇다면 독서는 어떨까요? 책을 읽는 행위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문장을 구조화하고 기억과 상상을 동시에 작동시키며 과거 경험과 연결하는 복잡한 뇌의 활동입니다. 즉, 독서는 뇌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특히 전두엽, 측두엽, 해마, 그리고 언어 영역인 브로카 영역까지 광범위한 뇌 부위를 자극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뇌과학센터에서는 책을 꾸준히 읽는 노인이 독서 습관이 없는 노인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33% 낮았다는 추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책을 소리 내어 읽는 경우에는 청각 자극까지 더해져 전반적인 인지기능 유지에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즉, 독서는 단기 기억력, 언어 능력, 사고력, 집중력,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훈련시키는 두뇌 종합 운동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운동은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주고 독서는 그 뇌세포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자극합니다. 한쪽은 하드웨어를 지키고 한쪽은 소프트웨어를 단련하는 셈이지요. 즉, 운동은 뇌세포를 살려두는 작용, 독서는 그 뇌세포를 사용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치매 예방이라는 목표에 대입해 볼까요? 운동만 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뇌는 건강하지만 덜 쓰게 되고 기억력 퇴화가 빨라집니다. 책만 읽고 몸을 안 움직이면 뇌는 많이 쓰지만 혈류나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뇌세포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운동도 독서도 안 하는 사람은 뇌세포가 빠르게 위축되고 인지 저하 속도도 더 빠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2021년에 발표한 치매 예방 행동 분석 프로젝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표, 숫자만 봐도 명확하죠. 가장 낮은 치매 발생률은 운동과 독서를 함께 실천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책을 3시간 읽고 운동을 2시간씩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적당한 자극을 매일 꾸준히 주는 것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뇌는 몇 년, 몇십 년을 거쳐 서서히 퇴화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듯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퇴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하는 하루의 움직임, 한쪽 책장 넘기기, 가벼운 산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과 독서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치매 예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진료했던 세 분의 환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동만 하셨던 분, 독서만 하셨던 분,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했던 분, 세 분 모두 뇌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동만 하셨던 72세 남성 이영수 씨입니다. 이영수 씨는 평생 테니스를 즐겨 하셨고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1시간씩 걷는 생활을 10년 넘게 해오신 분입니다. 체력은 매우 좋으셨고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 질환도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예전 이야기를 자주 반복하며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는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체력도 좋고 늘 운동하던 분인데 왜 기억력이 떨어지나 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기억력과 언어 이해 영역에서 경미한 저하가 확인됐고 MRI에서도 측두엽의 위축이 관찰됐습니다. 제가 이영수 씨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동 외에 뇌를 쓰는 활동을 따로 하시나요? 그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책은 젊을 때 이후로 안 읽었어요. 신문도 잘 안 봅니다. 이후 저는 하루 10분씩 소리 내어 신문 읽기, 가족과 단어 맞히기 놀이, 간단한 암기 활동을 권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다시 외래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말도 덜 더듬고 생각이 훨씬 또렷해졌어요. 운동만으론 부족했나 봅니다. 이 사례는 운동이 뇌 건강을 지켜주는데 필수지만 생각하는 습관을 병행하지 않으면 인지력 저하를 막기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독서만 하셨던 70세 여성 박정자 씨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독서로 보내셨습니다. 철학서부터 소설까지 한 달에 평균 10권을 읽으셨고 메모까지 꼼꼼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인지기능은 매우 또렷했지만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은 무릎이 아파 올라가지 못했으며 수면 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정상이었지만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고 말초 혈류 순환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20분간 실내 자전거 타기와 계단 5층 오르기 그리고 아침 기상 후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책을 더 오래 읽을 수 있어요. 전엔 허리가 아파서 30분 앉기도 힘들었는데 몸을 좀 쓰니까 정신도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박정자 씨의 경우 뇌는 활발하게 쓰고 있었지만 몸이 그 활동을 뒷받침하지 못해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은 운동과 독서를 함께 병행한 75세 남성 장영식 씨입니다. 이분은 아침에 동네 산책 30분, 점심 후에는 마루에 앉아 책을 소리 내어 읽고 저녁에는 손자와 함께 숫자 맞히기 게임을 하시던 분입니다.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같은 연령대보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MRI에서도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위축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움직일수록 책도 잘 읽히고 책을 읽으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뇌는 생각만 한다고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몸도 같이 움직여야 혈류가 돌고 산소가 공급되고 감정이 안정되며 그 안에서 기억력도 유지되는 겁니다. 이 세 분의 사례는 치매 예방에 있어서 운동과 독서의 역할이 각기 다르지만 서로 꼭 필요하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금 하루에 20분 걷고 계신다면 그 위에 책 한 장을 더해보세요. 당신이 책을 좋아하신다면 그 내용을 소리 내어 읽으며 몸도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치매는 멀리 있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빠르게 올 수도 있고 조용히 비켜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과 독서가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이 그 효과를 경험하셨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뇌를 관리하려면 계획이 아니라 루틴이 필요합니다. 즉,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하는 중인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자, 그럼 운동과 독서를 어떻게 일상 속 루틴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루틴을 시간대로 나누세요. 무엇이든 시간표 안에 들어가야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전 7시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 5분. 오전 7시 30분 마당 또는 폭도 걷기 15분. 점심 후 1시 소리 내어 책 3쪽 읽기. 오후 4시 한 번 더 10분 산책. 저녁 식사 후 퍼즐 맞추기나 손글씨 읽기 10분. 이렇게 나누어 보면 하루에 30분 이상 뇌를 쓰고 30분 이상 몸을 쓰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둘째, 운동은 숨이 조금 찰 정도를 기준으로 하세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운동은 무조건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심박수가 약간 오르고 약간 땀이 나고 숨이 차오르는 정도, 즉 빠르게 걷기 수준이 가장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3층 오르기, 아파트 복도 왕복 10회, 공원이나 마을길 30분 걷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운동 시 통증이 심하거나 어지럼증, 숨가쁨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셋째, 독서는 읽기 쓰기 말하기로 구성하세요.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뇌는 입으로 말할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소리 내어 5분 이상 읽기, 책 내용을 손으로 요약하기, 가족에게 책 내용 이야기하기.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면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종합훈련이 됩니다. 제가 특히 권하는 건 낭독입니다. 이건 눈, 입, 귀, 뇌를 동시에 쓰는 활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두엽과 해마의 연결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넷째,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운동량을 늘리지 마세요. 처음엔 10분, 그 다음은 15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책 한 권을 읽기보다 하루에 3쪽씩 천천히 읽어가세요. 고령일수록 쉬었다 하기가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는 중간중간 멈춰 호흡을 가다듬고, 독서 중에는 눈을 감고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TV나 스마트폰은 뇌 자극이 일방향이기 때문에 읽기와는 다른 뇌 반응을 일으킵니다. 가능하면 짧게만 보고 적극적으로 뇌를 쓰는 활동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운동과 독서를 연결하세요. 이건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며 환자분들께 실천해 보시라고 권한 방법입니다. 산책 중 본 책 내용을 떠올려 보기. 걷기 후 책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일기 쓰기. 운동 전 책 1쪽 읽고 시작하기. 독서 후 책 내용 따라 움직이는 간단한 체조 만들기. 이렇게 운동과 독서를 하나의 루틴으로 연결하면 두 가지 자극이 뇌에 함께 작용하며 인지 기능 향상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섯째, 가족과 함께하면 유지력이 올라갑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책 한 줄 읽어주기. 함께 걷는 산책 친구 만들기. 배우자와 독서 퀴즈 나누기. 일상 속에서 본 것을 서로 말해보기. 이렇게 소통을 포함시키면 사회적 연결이 강화되고 그것만으로도 우울과 불안을 줄여주어 치매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루틴을 기록하세요. 달력에 운동한 날 5표, 책 읽은 날 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남기면 자신감도 생기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치매 예방은 오늘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쓰고 조금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일. 그게 모이면 당신의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 오면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는 단숨에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단숨에 막을 수도 없다. 치매란 결국 시간과 싸우는 병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 전략은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걷지 않아서 치매가 오진 않습니다. 오늘 책을 안 읽었다고 기억이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하루하루 걷지 않고 하루하루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여 뇌의 퇴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치매를 늦추는 사람들, 정말 오래도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꾸준한 생활 습관. 이건 단순한 제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치매 예방의 핵심으로 지속성을 첫째로 꼽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뉴욕 알츠하이머 예방센터의 NOIEAPC 60 플러스 두뇌 활동 추적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2,800명을 대상으로 운동 독서 사회 활동의 빈도와 인지기능 유지 정도를 추적한 결과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과 독서를 병행한 그룹이 그 외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42% 낮고 뇌 위축 속도도 35% 느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빈도, 능력이 아니라 지속성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루 2시간 걷고 책 100쪽 읽는 분보다 매일 15분이라도 실천한 분이 더 뇌를 튼튼하게 유지했다는 뜻이지요. 또한 일본 교토 대학 신경심리학 연구소에서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을 조사한 결과 인지기능이 또렷하게 유지되는 분들은 대부분 아침 산책, 신문 낭독, 일기 쓰기, 이웃과 짧은 대화 같은 루틴화된 뇌 자극 활동을 수십 년간 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치매가 빠르게 진행된 분들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하다 중단했고 중단한 뒤엔 다시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안 하는 것보다 끊어지는 것에 더 민감합니다. 즉, 시작보다 중요한 건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우리의 뇌는 근육과 같다. 안 쓰면 작아지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쓰면 90세가 되어도 반응한다. 실제로 최근 뇌과학계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가 스스로 회복하고 연결을 새로 만든다는 능력입니다. 즉, 뇌는 끝까지 변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경가소성을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지속적인 자극입니다. 그 자극이 바로 매일 같은 시간 걷는 발걸음, 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 글자를 읽는 눈, 말을 꺼내는 입, 생각을 메모하는 손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막는 길은 놀라운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지루할 만큼 똑같은 일상을 기꺼이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뇌를 지켜냅니다. 운동과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하고 멈추는 것보다 10분씩 1년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봤자 10분인데 이 말은 뇌 앞에선 틀린 말입니다. 그 10분은 오늘 뇌세포 하나를 살리고 내일 뇌회로 하나를 연결하고 모레의 기억을 붙잡아줄 기반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 내어 읽고 점심 전에 병원 복도를 20분 걷습니다. 이 나이에도 그 습관이 제 이름을, 제 얼굴을, 제 직업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과 독서, 치매를 막는 두 가지 열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누가 더 낫다, 무엇이 더 좋다기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셨다면, 책 한 쪽이라도 소리 내어 읽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뇌 건강을 지키는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운동은 뇌에 산소를 보내고 독서는 뇌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서로의 쌍둥이 처방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해보고 싶은 실천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조금 더 건강한데 조금 더 또렷한 기억을 오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당신이 걸음을 내딛고 책장을 넘기며 기억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뇌는 당신의 꾸준함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85세 의사, 신경과 전문의 최경우였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또렷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